경찰청 수사국장 민국장은 1급 기밀 전화를 받는데요. 차세요. 민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 범죄 조직에 투입시킨 언더커버 요원이었습니다. 오늘 저 우리 중국 애들하고 거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언더커버 요원은 정체가 발각되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무래도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로 해요. 알았다. 장소는 그리고 이번 타겟은 서울 밀가루 유통의 보스, 일명 저울이었죠. 저울이 중국 애들과 거래할 거란 첩보다. 아무래도 첩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누구 짓이에요? 민국장님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나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더커버 요원의 시체였습니다. 이 요원을 처리한 사람은 신출귀몰에서 경찰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 박사 아들이었죠. 처리했습니다. 이에 민국장은 저울을 잡기 위해 지영민을 특수부 팀장으로 발탁해요. 특수부가 설치될 거다. 네가 맡아. 그리하여 특수부가 결성되고 우리 특수부가 조직된 이유는 조폭과 약쟁이들이 결합한 거대 조직 저울파 두목 저울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작해 사채 유흥업소 그가 움직이는 지하경제의 돈은 매해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부가 미꾸라지 같은 저울을 잡기 위해선 김뽕과 넙치부터 잡아야 했죠. 김뽕, 넙치 이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울은 보통 만만한 보스가 아니었으니 어떻게 그 예산은 처리하셨습니까, 의원님? 국회의원 똥꾸녕까지 빨아줄 만큼 인맥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실 복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들 노력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걸. 그런데 지영민은 뜬금없이 저울과 관계없는 뱁새를 노리고 타겟 등장. 야야야 이 형사야 야. 뭐야, 총 안 쳐? 이 형사의 활약으로 뱁새를 잡게 돼요. 이 새끼 이거 전과가 백화점이네. 하지만 검찰에서 찾아와 뱁새를 인터셉터해 가는데 우리 안 검사님이 저 친구 데려오라는데요. 직접 수사하시겠다고. 그러나 뱁새를 데려가는 안 검사는 범죄자와 타협하기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우린 또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경찰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안 검사에게 뺏기며 좌절하게 되는데요. 와, 이 형사랑 지영민이 사귀고 있었네요. 하지만 지영민도 계획이란 게 있었으니 이제 가볼까? 어딜요? 지영민은 룸사롱으로 급하게 출동하고 역시나 안 검사와 뱁새는 함께 양주를 빨고 있었습니다. 야 지영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끼야? 반납해야지. 이렇게 덜미가 잡힌 안 검사. 오랜만입니다. 안 검사님. 하지만 지영민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원하는 게 뭐야? 동해건설 박충모 회장 그리고 저울에 대한 정보. 그렇습니다. 지영민은 애초에 안 검사와 저울의 정보를 거래하기 위해 뱁새를 노렸던 거예요. 뱁새 하나 잡으려고 이 난리를 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루 시간 들이죠. 목적이 뭐냐? 전국의 밀가루 범죄자들을 잡아 아이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영민의 목표였습니다. 저 애들이 놀이터 밖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약쟁이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수많은 돈들이 지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신월 방향으로 이모! 뭐 먹을래? 그리고 이 검은 돈의 중심엔 박사 아들이 있었죠. 박사님 접니다. 그래 입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그냥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울 형님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박사 아들은 무언가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다음날 박사 아들은 저울의 아지트로 불려가고 저울은 박사 아들을 보자마자 극대노합니다. 나 이 새끼. 이번에 박사 아들이 저울에게 입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약 가지고 장난치던 놈들 전부 어찌 됐는지 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지금 구조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주십시오. 내 약을 갖다 쓰면서 사활을 달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응? 이 새끼. 아빠. 오 마이 son. 뭐야? 넌 우리 아들이 살린 거야. 명심 오고 당장 가서 입금해. 아니 그럼 나는 흙 파먹고 사냐? 왜? 박사 이 새끼 아직 입금 안 했습니다. 그러자 저울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요. 손 좀 봐야 되겠다. 김뽕과 넙치에게 박사 아들을 묻어버리라고 해요. 영혼이 묻으란 얘기야. 아 이 새끼 어디 가서 찾지 이걸. 이에 저울파 서열삼이 넙치는 김현수를 찾아가고 박사를 잡겠다고? 박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털어. 아니면 너도 죽어. 그러나 김현수는 박사 아들이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박사 아들의 오른팔이었죠. 시간 좀 주라. 아이 나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어쩔 거냐 진정?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상황.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에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끝을 봐야지. 그래. 인생 뭐 있냐? 뭐야 이 새끼도 이거. 얘들아 쳐. 이렇게 넙치는 박사파에게 기습을 당하고 박사 아들은 이 서울판을 다 먹기로 해요. 저 거리 다 먹어보자. 이에 박사파 조직원들은 서울의 아지트로 쳐들어가는데 그러나 저울은 아지트에서 퇴근한 뒤였습니다.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 아들은 넙치에게 저울의 행방을 물어보기로 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저울 형님? 넙치는 서열 2위 김뽕의 위치를 불어버려요. 뽕 형님은 알고 계실 거다. 가구 공장이다. 오늘 밤 거기서 너 대신할 놈을 뽑는 된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자 박사 아들은 수아들을 다 들여보내기로 합니다. 접어야겠지? 그래 접자. 들어가라. 애들 해산시키고. 가자. 하지만 박사 아들은 혼자서 가구 공장으로 향하는데 그런데 이곳엔 이미 경찰들이 잠복해 있었어요. 앞눈 잡았습니다. 연락 확보했습니다. 사실 박사파에게 털렸던 넙치가 지영민에게도 털렸던 겁니다.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다 빨리 안 빼!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차근차근 잘라줄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의리가 많은 놈으로 보여? 나 그런 놈 아니다. 혈혈단신으로 가구 공장에 들어서는 박사 아들. 박사 아들과 지영민은 서로의 희미한 기척을 느끼는데요. 이것이 지영민과 박사 아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죠. 이윽고 김뽕을 비롯한 각지의 조직원들이 도착하고 지영민은 경찰 특공대를 기다리는데 특공들 출동 준비하고 특수부가 뒤를 맞는다. 그러나 박사 아들이 먼저 선수를 쳐요. 야, 이걸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박사 아들은 특공대가 투입되기 전 순식간에 17대 1을 이겨버리고 김뽕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지영민은 처음으로 박사 아들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누가 데려갔어? 17대 1을 순식간에 발라버리고 2인자를 납치한 박사 아들은 홀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형님. 이 새끼. 결국 저울은 박사 아들에게 꼬리가 잡히고 너 지금 뭔가 판단에 미스를 하고 있는 거다. 전에 못했던 얘기 계속하죠. 앉으세요, 형님. 그러나 박사 아들은 저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형님 자리 위치 다 그대로입니다. 대신 사업은 제가 하고
형님은 집에서 편하게 월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밀가루 사업을 하려면 재료를 대는 부산과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은 저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바지를 해라. 제 조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울은 끝까지 개아리를 틀고 내 생각 바뀌지 않아. 그러자 박사 아들은 팬티까지 벗겨버린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형님 옷을 벗길 겁니다. 팬티까지 싹. 아들에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아이 그건 안 되지. 동시에 박사 아들은 측근들에게 부산 조직의 정보를 알아내라고 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저울 형님 바지로 부산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 대해 아는 건 전부 무조건 내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 조직 보스 조 회장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조직의 최고의 결사 482를 소환합니다. 저 왔습니다, 회장님. 요새 말이에요. 언짢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박사 아들이라고 아세요? 그런데 482는 박사 아들과 과거가 있는 사이였죠. 사실 482는 청량리 588 건달이었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박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참 예술로 치네. 하자가. 아유, 우리 시원이가 언제 뭐 동양화만 잘 쳤어? 박사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도 482였어요. 가만 요거 씨 뿌리고 도망간 야속한 가가 혹시 박사 아닌가? 아, 맞네 박사. 야 그러면 네가 박사 아들이가 박사 아들. 박사 아들. 그리고 박사 아들은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간만이네. 삼촌? 그동안 잘 살았나? 부처님 덕에 객사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482는 저울을 풀어주라고 하지만 박사 아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울 형님 잡고 있다고 풀어주라. 아니 풀어주면 내가 죽는다고.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갈 테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할 건 없고. 차 돌려. 차 돌려 빨리. 곧바로 482는 저울이 있는 곳을 급습하고 급하게 차를 돌린 박사 아들은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새끼. 와 근데 김현수가 칼에 맞았어. 괜찮으세요? 안에 사람 있습니다. 환자 목숨 당신 목숨처럼 생각해줘. 사파리 덕분에 간신히 탈출하게 된 저울. 그런데 2인자 김뽕은 저울을 밀쳐내고 이 새끼가 곧 사파리 형님 오실 겁니다. 아무 때나 골라 앉으면 되지 뭘. 지금이 저울한테 야시 주는 거야? 당장 지훈아 너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게. 이게 다 내 아이디어 뿐이겠습니까? 내가 움직였을 때는 위에서 오다 떨어졌다는 생각 벌써 하셨어야지. 저울은 이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되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게. 그럼 형님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이 벌써 감떨어지 있어요. 같은 시각 저울 때문에 골치 아픈 지영민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저울이었습니다. 나 저울이야. 뜬금없이 지영민을 불러다가 자수를 한다는 저울. 그러니까 내가 박사 아들 잡을 미끼가 되라. 그렇습니다. 저울은 경찰이 박사 아들을 잡게 하기 위해 자수를 한 거였어요. 박사 아들 때문인가? 알고 계셨네. 그리고 이것이 저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자수란 이유는? 살기 위해서야. 그러나 지영민은 저울의 자수에 엄청난 악취를 느끼죠.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사건의 내막을 알려면 박사 아들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박사 아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박사 아들에 대한 정보는 뭐든 전부 가져오세요. 그 바닥에서 그만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어디든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한편 박사파의 데모 이마담에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바로 청량리 588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48이었어요. 여긴 오지 않기로 했잖아. 그대가 송구한 모습은 봐드려야지. 그래도 봤으면 꺼져. 간만에 박식이 한번 할까? 48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알제 조 회장님. 그날로 박사 그놈 빽가루 뿌려야 돼. 이 마담은 박사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지만 시연이 건들지 마. 그 대학이 나름 아니겠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지영민은 저울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무려 검찰총장까지 만나는데, 그런데 검찰총장은 바로 지영민의 아버지였어요. 저울에 대한 정보 다 알고 계셨으면서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에겐 말해줄 수 있어도 경찰 따위에겐 말해줄 수 없어. 하나만 말씀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전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안 검사는 아버지의 수하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걸 왜 잡았어? 저울 왜 안 잡은 겁니까? 역시 너하군. 사이좋게 2마디 이상 하지. 야, 진짜 딱 2마디만 했어. 한편 48이는 박사 아들을 확실하게 담그기 위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요. 드디어 이 이빨이 서울을 입성을 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네 또. 어? 서울 처음이었어? 압구정 이빨이라며. 그것도 이빨이었어? 바로 부산 조직의 킬러 김은수와 부산 최고의 쌔바닥 이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으면서 뉴욕은. 또 왜 이러시나 김세계. 어? 이빨은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는 박사 아들과 거래 자리를 만들어서 경찰에 체포되게 만드는 임무를 받죠. 박사가 유통을 잡고 있지만 간절하게 대학이 없어. 도미 아들이 약 달라고 지랄들 하고 있을 거고. 그 절실한 사정은 이진숙이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알아보라고 빨리. 지영민이는 박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움직이지 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진숙이 옆구리 찔러서 거래 장소에 나오게 하고 난 지영민이 앞에서 방구 좀 껴라. 이참에 폴리스 위신도 세워주고 우린 피 볼 일 없고. 곧바로 이빨은 박사 아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 이마담을 찾아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진짜 거래라고 생각해. 신뢰가 가는 마스크 아닙니까 또 제가. 하지만 이빨은 누가 봐도 사기꾼 관상이었어요. 아시죠? 세계 최고 엄지가 북한산이라는 거. 그래서 나랑 거래하자? 그렇지. 가격은? 덩어리당 한 장 정도? 그러나 당장 재료가 급한 이마담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학생 불러줄 테니까 공부하다가? 아, 나 누님에 대해서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러면 또 내가 또. 그리고 김은수는 저울의 애인으로 위장해 일부러 경찰에게 잡혀버려요. 우리 김배우가 등장해가 맹연기 펼쳐주시고. 어떤 스타일로? 청순 가련하게. 김은수는 박사 아들의 협박으로 밀가루를 건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박사 아들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 어떡해요? 그 애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박사 아들이란 사람 괴물이라고. 거기다가 48이 패밀리는 손발이 척척 잘 맞았죠. 왔어요. 그 사람이에요. 거래 장소에 폴리스만 나오게 하면 되는 기다. 받아. 못하겠어요. 누구시죠? 박사 형님 아우. 저울 형님 유산 갖고 계시다면서. 야, 이 정도면 경찰도 속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지영민은 저울을 만나 크로스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저울을 만나서 김은수가 저울의 여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이미 48이와 입을 확실하게 맞춘 뒤였습니다. 이제부턴 형님 애인 이름은 김은수입니다. 야, 우리 은수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새삼스레 이쁘네. 에? 우리 은수는 건들지 마. 내가 잠깐 물건 좀 맡겨놓은 것뿐이니까. 이에 꼼꼼한 지영민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은 놓고 가시지. 그런데 지영민은 내가 가서 직접 취조할 테니까 아무도 접촉 못하게 하고. 와, 뭐야, 눈치챈 거야? 그렇습니다. 지영민이 김은수라고 보여준 사진은 사실 이 형사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누구 지시 받은 거냐? 뭘요? 3kg나 되는 함부로 던질 수 있는 놈이 누구냐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48이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하는데, 우리 차장님
경찰밥 드신 지 20회가 넘으셨죠? 심지어 경찰청 차장까지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총장까지는 가보셔야 될 텐데. 가셔서 확실하게 단도리 부탁합니다. 이에 지영민의 취조는 제지를 당하고 따라와. 특수부의 존재마저도 위협당해요. 정보를 제공한 참고인을 고문해? 제정신이야? 이런 식이면 특수부 장담 못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수 대신 내보낼 형사는 특수부에서 뽑고 박사 아들이는 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와. 네. 그리고 김은수 대신 투입되는 사람은 지영민의 애인 이영사였죠. 김은수로 위장한 겁니다. 이제 이 작전 더욱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김은수가 가짜 애인이라고 해도 박사 아들을 잡고 싶어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박사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울 뒤에 숨은 인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영사는 김은수로 위장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하지만 이때 막아서는 웨이터. 애인이랑 같이 아니, 상대가 누군지는 안 물어보시나? 웨이터는 이영사를 VIP 룸으로 데려갑니다. 시영사 따라붙어. 그런데 이영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여기 맞는데? 역시나 이 VIP 룸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죠. 그리고 지영민은 이영사가 표시해둔 립스틱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영사는 길고 긴 콘크리트 통로를 지나 김뽕을 만나는데요. 믿음이 가네. 그러나 이영사는 이들이 박사 아들을 잡아넣기 위해 위장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뽕, 김충섭 이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들통나는 거죠. 한편 이마담은 이빨에게 전화를 걸고 오늘 준비한 건 덩어리 3개. 뭐 적당하네. 결국 이마담은 이빨과 거래를 하기로 해요. 장소는 내가 정해. 그러니까 그게 어딘... 발길 닿는 데 가서 전화할 테니까 대기해. 에헤... 장소도 안 알려주시고 끊는 매너의 소유자시네 또 이놈이 이거. 어? 우리 이슬이 다 컸어. 이에 사파리는 김뽕을 거래 장소로 보내려고 하죠. 김뽕한테 전화 넣어라. 형수님 잘 매시고 있는가? 하지만 김뽕도 김뽕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보고 미끼가 되라. 그렇죠. 이대로 거래 장소로 가면 깜빵 가는 거죠. 김뽕 이 새끼 안 받으시네. 김뽕야가 또 딴 생각 품으셨구만. 이제 김뽕은 이영사에게 밀가루 3kg를 받아 은퇴를 하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박사 아들은 내가 박사 아들한테 직접 전해줄 거야. 그러나 다행히 사파리는 김뽕에게 김은수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어요. 물건 던지고 조용히 내빼. 그게 살 길이야. 알았어? 형수하고 나하고 박사 잡을 미끼라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같은 시각 지영민은 통로를 맡고 있는 조직원들과 맞닥뜨리고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뭐야? 팀장님 따라서 왔는데? 팀장님을 따라서 비밀 통로를 지나왔다는 신영사. 야 신영사가 일 잘하네. A급이야. 그런데 신영사는 고집아! 야 이씨 이놈 뭐하는 놈이야. 다 망쳤어. 졌어 이 새끼야? 같이 가요! 결국 패급 신영사 때문에 김뽕은 도망가고 이영사도 같이 끌려가요. 야, 너 누구야? 네가 경찰에 야호한 거야? 여기저기 인기 많은 네 덕분에 나까지 입꼬리잖아. 이영사 위치 잡았습니다. 내 폰으로 전송해. 역시나 김뽕은 이 길로 일본으로 토끼려 하고 있었죠. 나보고 박사 아들 잡을 미끼가 되시라. 그런데 운전하던 웨이터는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고 일본 갈 배편이나 좀 알아봐. 급기야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뭐야 이 새끼야? 야! 야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네. 지영민이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영사는 사파리 소나기에 들어갔어요. 한편 이마담은 거래 장소를 잡고 플로라 호텔 1층 커피숍이야. 사파리는 김뽕을 배신했던 웨이터에게 이마담과 거래를 하라고 보냅니다. 몇 바퀴만 돌고 나오면
김뽕호자 니끼다. 다녀오겠습니다. 사파리는 이 형사의 폰으로 밀가루 거래 장소를 알려줘요. 박사 아들과 거래가 있을 거예요. 플로라 호텔. 이에 경찰들은 일제히 호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엔 박사 아들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파리밖에 없다고 간파한 박사 아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야, 이제 경찰 출동한다. 박사 아들 니는 뒤졌어. 근데 이놈이 왜 나왔지? 이에 사파리는 박사 아들에게 돌진하고 그런데 박사 아들은 하필 이빨의 차를 빼앗아 사파리를 추격합니다. 아니 근데 김은수는 뻘쭘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러나 박사 아들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킬러였어요. 바로 사시미를 딱! 요거 확 그냥 막 그냥 하지만 박사 아들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이러지 마세요. 환자입니다. 어디 있어? 경이 어디 있어? 와! 이 새끼들아. 김은수 내가 조졌어야 했는데. 그래서 박사 아들은 경찰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김은수에게 쳐들어갑니다. 당신 대답에 따라 상황은 바뀝니다.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했을 때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끔찍할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내가 임마 부산 쌍칼 나 핫바지 맞아요. 한편 아직도 이 형사를 찾지 못한 경찰들은 애가 타고 쇼부를 쳐도 검사랑 칠라니까 그냥 넘기세요. 말해. 네가 알고 있는 전부 모두 말해 이 새끼야. 그런데 이 웨이터는 기고만장합니다. 하나, 둘, 셋, 싸봐요. 야 뭐야 진짜 쐈어. 경찰 폭행 후 도주 중에 총 맞은 거다. 어때? 덜 억울하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 도주 중에 사살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영민은 애인이 실종 상태라 눈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담아놓을게요. 같은 시각 쫄보가 된 김은수는 사파리가 있는 곳을 불어버리고 거기 없으면 진정 넌 죽어. 알았어? 마침 납치된 이 형사는 탈출을 시도하는데 야 뭐야 앞에 다른 패거리들이 왔네? 그러나 이들은 바로 박사파 조직원들이었죠. 이에 김뽕은 옆 건물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이 형사는 끝까지 김뽕을 추적해요. 아니 이누님 이 정도로 피 봤으면 그냥 병원 가지? 그리고 곧이어 경찰들도 도착하는데 그러나 이미 박사파가 상황을 정리하고 난 뒤였습니다. 한편 이 형사는 김뽕을 추적하다 오히려 뒤통수를 내주게 되고 왜 이렇게 끈질겨? 그런데 이때 박사 아들이 등장해 부하들을 조져버려요. 야 뭐야 총 맞은 거야? 김뽕은 이 형사를 인질로 잡지만 이 형사는 박사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나하고 상관없어. 저기 지금 그렇게 이렇게 박사 아들은 김뽕을 쓰러뜨리는데 박사야! 잠깐만, 박사야. 그러나 총은 이 형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제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사 아들을 만나게 된 이 형사. 박사 아들? 아니 김뽕은 도망가게 놔주고 나만 체포하겠다고? 뭐야 당신? 본청 특수부 형사 이경미 경장이다. 그런데 이 둘의 표정이 뭔가 이상야릇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시연 오빠. 야 뭐야 오빠라고? 아니 둘이 아는 사이였어? 오빠가 왜 여기?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숲 사이
네가 시연이구나. 반갑다. 그렇습니다. 사실 박사 아들과 이 형사는 같은 공화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정말 가는 거야? 같이 갈래? 간다. 그리고 이들의 인연은 공화원을 떠나서도 이어졌죠. 이 형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박사 아들이 구해줬고, 이 형사가 성인이 되자 박사 아들은 독립을 하라고 집까지 구해줬습니다. 너무 좋아. 구질구질한 거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 고마워. 알면 열심히 해. 간다. 시연 오빠, 나 경찰 될 거야. 결국 이 형사는 경찰이 되고 멋있다. 감사합니다. 박사 아들에게 자랑을 하려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박사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 하필 안 받아? 아니, 내가 밀가루왕 박사 아들인데 이 형사가 잡아가면 어떡해. 이렇게 사라졌던 오빠가 하필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시연 오빠. 이에 박사 아들도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오빠가 왜? 현미야.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저격용 총을 꺼내들어요. 오빠가 설마 박사 아들? 현미야. 오빠가 어우, 야, 뭐야, 이 형사를 쐈어. 이글 2 진입. 상황 어떻게 됐어? 곧이어 지영민도 이 형사를 발견합니다. 경미야. 하지만 이미 이 형사는 싸늘한 주검이 된 뒤였죠. 일어나봐. 경미야, 죽지 마. 경미야. 일어나봐. 그리고 저격수는 지영민도 쏴버립니다. 지팀장! 지팀장! 경민아! 야, 이 형사야. 그러나 지영민은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범인을 잡으려 하고, 특수부 전원 소집하세요. 저기 그런데 지영민은 더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형사 홀몸이 아니었답니다. 사실 이 형사는 지영민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형사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야, 이러면 진짜 눈 돌아갈 만하죠? 이 형사를 죽인 범인이 박사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지영민은 박사 아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맹세를 하죠. 경미야, 약속할게. 박사 아들 내 손으로 꼭 잡을 거다. 아니,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 한편 밀가루 거래로 체포된 이마담은 경찰 취조실에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민 국장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민 국장은 이마담의 옛 남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와, 이거 뜬금없는데 재밌네. 이제 민 국장은 이마담과 마주하게 되는데, 야, 이 오빠가 수사국장이었어? 그럼 날 빼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민 국장은 철저하게 하세요. 지랄한다. 나가 내가 간다고. 야, 이씨, 바로 깜빵 보내고 있어. 그런데 죽은 이 형사에게는 같은 고아원 출신 의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찰대에 합격한 윤수민이었습니다. 수험번호 814번 윤수민 학생은 합격하셨습니다. 와, 경찰대 진짜 들어가기 힘든데 공부 잘했나 보네. 그러나 수민이는 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반장 아저씨, 우리 언니는 언니 좀 바꿔줘봐. 무슨 소리야 그게? 에이,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지. 수민이는 자신의 손으로 박사 아들을 잡겠다고 해요. 언니가 못한 일 내가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죽인
박사 아들 내가 잡는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 양반장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경찰대 합격했어 나. 한편 지영민은 현장에서 발견한 탄피로 이 형사를 죽인 총의 종류를 알아내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총은 경찰 특공대에서도 사용하는 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공대에서도 사용하는 저격용이라는데요. 여기서 대기. 예? 그리고 지영민은 저격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아니 미쳤어. 이걸 왜 쏴? 왜? 날 살려둔 거냐? 언니가 죽었어도 편의점 알바는 빠질 수 없었던 수민이는 오늘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그냥. 그런데 편의점 사장은 수민이에게 음료수를 건네요. 마셔. 마셔 쭉. 그러나 사장이 준 음료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었으니 사장은 수민이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병맛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병맛이구나. 그리고 수민이는 자신의 알바비를 챙겨가는데 어우 야 뭐야 수민이가 잡혀왔어. 왜 그런 거야? CCTV 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CCTV는 녹화되고 있지 않았어. 사장이 CCTV를 꺼놔서 딱히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CCTV는 편의점 사장이 의도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거겠지.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 그런데 지영민은 수민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널 전과자로 만들 생각도 없지만 여기서 빼내줄 생각도 없다. 무슨 소리야? 언더커버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 이상 수민이를 구치소에 보내 언더커버 요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박사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 넌 이진숙, 그 여자가 있는 구치소로 가게 될 거고 그녀의 사람이 돼야 돼. 그니까 나보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가라고? 그래. 대신 약속할게. 이 일을 하게 되면 넌 경찰이 될 기회를 잡게 될 거야. 아님 범죄자로 살던가. 선택해. 그러자 수민이는 아저씨 저 전화 한 통화만 쓸게요. 그래. 이제 수민이는 특수 절도범이 되어 이마담이 있는 구치소로 들어가게 돼요. 샤오 차고 2분이다. 1분 59초 58초. 그리고 드디어 이마담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217번 입실. 어이 우리 막내 왔어? 신고시켜야지. 한편 민국장은 또 누군가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을 받게 되고 그래. 그런데 민국장을 부른 사람은 저격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민국장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래. 민국장을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사 아들이었죠. 왜 경미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까? 경미를 왜? 박사 아들은 이 형사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묻습니다. 경미를 죽인 게 누굽니까? 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야. 이에 박사 아들은 총까지 쏴서 위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저씨 죽이고 다 끝낼 수도 있어. 네 마음 어떤 상태인지 안다. 하지만 이것만 명심해. 네가 경찰이란 사실.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박사 아들이 경찰이라고? 그렇습니다. 박사 아들 또한 민국장이 심어놓은 언더커버 요원이었던 겁니다. 언더커버란 사실 나 이외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지금 날 쏴서 죽인다면 넌 또 한 명의 경찰을 죽인 살인마가 되는 거야. 야 이거 개 뜬금없긴 한데 중독되네. 넌 경찰이야. 과연 경찰로 밝혀진 박사 아들은 어떤 임무를 받고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박사 아들은 처음부터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박사 아들은 사파리와 한 팀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가방부터 던지라. 하지만 박사 아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파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야 창문을 닫아버렸어. 어머가. 그런데 박사 아들을 체포한 민국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를 죽인 너 밑에서 약심부림을 하고 있을 거야. 야 뭐야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 사파리라고? 사실 박사 아들의 엄마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약물 과다로 죽었던 거예요. 암세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 거기다가 민국장은 박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죠. 그러기에 민국장은 박사 아들이 옳은 일을 하며 살길 바랬습니다. 넌 입교하지 않는다. 네가 경찰이란 사실 문독배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엄마의 복수는? 그리하여 박사 아들은 언더커버 요원으로 살게 돼요. 경찰이란 사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조직에 잠입해서 그들이 되는 거야. 그들이 널 믿게 해서 경찰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넌 듣고 볼 수 있어야 돼. 너 뭐야 이 새끼야? 인사 좀 드리려고. 존경하는 넙치 형님한테. 이렇게 박사 아들은 교도소까지 가서 넘버 3 넙치의 아래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저씨 말들은 넙치 형님 밑으로 들어갔어. 이제 어떻게 해? 박사 아들의 목표는 사파리와 부산 조직. 사파리와 부산을 잡아야 돼. 그런데 박사 아들은 경찰 쪽에도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죠. 7.62mm 나토 탄피 MSG-90 스나이퍼요. 이 총 경찰도 쓰는 총이야. 경민을 죽이고 날 죽이려고 했던 놈 경찰일 수도 있다고. 놈들하고 엮인 자가 있다. 한편 구치소에 침투한 수민이는 신고식을 치르게 되고 보자. 같은 방 이장 박은혜는 수민이를 화장실로 데려가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바로 조져버리자. 위액도 녹이지 못한다는 닭뼈. 뭐가지 뚫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수민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치킨 파티였습니다. 야 여기 그래도 정감이 넘치는 곳이었네. 어디서 거칠게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인연이. 그만해. 거기다가 닭다리까지 챙겨주는 이마담. 야 이 언니 착한 언니였구나. 그런데 김현수는 박은혜를 불러내고 왜? 그동안 진한 의형제라도 맺으셨나? 김현수는 박은혜에게 이마담을 처리하라고 압박을 넣어요. 아이 쩌는 다 미리 선불로 다 받아 처먹고 진정 배치해서 도로 다 꺼내줘. 알았어. 아니 뭐지? 왜 같은 편인 이마담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이에 박은혜는 화장실에서 무기 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박은혜는 칼을 꺼내드는데 그러나 이때 수민이가 쏜살같이 박은혜에게 달려들어요. 결국 수민이 덕분에 이마담 암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지영민 팀장입니다. 지영민은 스파이로 서영사를 지목해요. 서영사. 네? 팀장님 찾으시는데? 왜요? 모르지 나야.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뭐. 네. 사실 이 형사가 납치당했을 때 서영사가 위치를 누락시켰던 겁니다. 이경미 형사가 나한테 문자 온 시간에도 위치 기록이 없네. 이 시간엔 틀림없이 위치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이에 서영사는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저요. 어떻게요, 저?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 차장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휴대폰 잠깐 켤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지영민은 이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죠. 이만 끊을게요. 그러나 경찰 쪽에 스파이는 또 있었습니다. 신변사표는 내셨나? 바로 경찰 특수부대 소속 김형사. 하나만 묻자. 알고 있지 박사들. 네가 준 정보 다 저울 애들 거였어. 저울 애들 딸려 들어오면 박수치고 좋아할 새끼 박사 아들 뿐이잖아. 김형사는 신현수의 친구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어이 친구 잘 들어. 네가 알아들 거 딱 2개뿐이야. 어머니 수술비, 여동생 결혼자. 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정했던 새끼가 바로 너였다는 거.
이렇게 김영사는 김현수의 뒤를 봐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알아들었으면 술 그만 처먹고 업무 복귀해. 우리 김영사 진정 슈퍼카 한 번만 대봐야지. 어? 한편 박사 아들은 이마담을 잡혀가게 만든 이빨을 찾아내고 야 들어와라. 죽여라. 결국 이빨이 사파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요. 박사가 살아있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라 뭘 수고스럽게 내가 가야지. 그러실래요?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름답게 계셔. 이에 박사 아들은 이빨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죠. 너 자수해야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영민은 자수할 장소를 따로 정해줍니다. 압구정 이빨이라는 놈 1시간 후에 제가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알았다. 거기다가 지영민은 강 차장의 스파이 서영사도 현장에 같이 데려가기로 해요. 이 형사 대신 서 형사가 현장 지원 좀 해줘. 아니, 제가 어떻게... 어려울 거 없어. 봄수생만 하면 돼. 압구정 이빨이 여자거든. 그리고 지영민이 정한 장소는 바로 이 형사가 죽었던 공장이었죠. 야,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정한 거지? 박사님 접니다. 어쩔 생각이신지. 이용해봐야지. 경찰을. 여튼 지영민은 이빨을 만나러 오고 그런데 이빨은 이빨답게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빨이냐?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거 좀 풀어주시고 일단 내가 지금 뭐 야이씨, 이제야 조용해졌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이따 상대해 줄 테니까. 그리고 서영사를 부르는 지영민. 팀장님 지시 떨어졌어. 가서 이빨 몸수색해. 그러나 지영민은 현장에 없었죠. 어려울 거 없어. 봄수생만 하면 돼. 압구정 이빨이 여자거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와, 뭐야, 저격총을 겨누고 있어? 이 형사가 거래 장소를 문자로 알려온 시간 22시 35분. 물론 그건 경미가 보낸 게 아니었어. 경미 핸드폰을 뺏어간 놈의 지시였겠지. 네가 있는 바로 그곳. 놈이 그 근처에서 문자를 보냈어. 근데 네가 올린 보고서엔 그 기록은 빠져 있었고 그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왜? 하지만 서영사는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데 몰라요. 정말이에요. 야, 진짜 총을 쐈어. 야, 진짜 뒤가 없는 남자네. 나 지영민이야. 그러나 이때 강 차장에게 첩보를 들은 사파리는 김뽕을 투입시킵니다. 왠지 꺼림직하네. 김뽕은 총에 맞은 서영사를 발견하고 일단 쟤는 잡아. 예. 이거 나! 경찰이야, 나. 너 정말 경찰이야? 아니, 나 경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디서 말장난 놀고 있어? 내가 한번 요단강 건너게 해줘? 하지만 지영민이 딱하니 총을 들고 있었으니 뭐야 또 씨. 이렇게 김뽕은 양다리 구불이 되고 말아요. 과장님, 지금입니다. 진압하세요. 결국 경찰들이 출동해 김뽕의 부하들을 싸그리 정리하는데요. 아니, 근데 나는 왜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거니? 내가 주인공 아니었어? 그런데 이때 이 혼란을 타서 칼잡이 김은수가 이빨을 처리합니다. 한편 김뽕은 두 다리를 못 쓰면 기어서라도 탈출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건달입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랜만입니다, 형님. 하지만 이것을 지영민이 눈치채고 누가 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누구야? 박사 아들. 드디어 지영민은 박사 아들의 뒤를 잡게 돼요. 멈춰 이 새끼야! 네가 박사 아들이냐? 과연 막다른 길에 몰린 박사 아들은 지영민에게 얼굴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철저히 비밀로 처리가 됐던 박사 아들의 실체. 왔어!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데 야, 뭐야, 김현수가 도와주러 왔구나.
그리고 김현수는 지영민을 끝장내려 하고, 하지만 박사 아들은 같은 경찰을 죽일 수는 없었죠. 나 안 하면 돼. 경찰 죽이는 건 진정이냐? 진정. 아니 근데 이러다가 지영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맷집 하나만큼은 대두풀 뺨치는 지영민은 가벼운 내진탕만 입었습니다. 뇌진탕이라는데 코피를 쏟은 게 오히려 다행이랍니다. 한편 이건 아니다 싶은 강 차장은 사파리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아이고 강 차장님,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고로 지금 비명 지르신 겁니까? 내한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어야지. 소윤기가 입을 열면 어쩔 겁니까? 특수부 아들 막지 못한 거는 차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 강 차장은 서영사의 위치를 알려줘요. 서윤경이 있는 병원 위치 보낼 테니까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야, 강 차장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곧바로 사파리는 암살자를 보내고, 암살자는 의사인 척 가운을 입고 서영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손쉽게 서영사를 골로 보내려는데, 누구 지시 받은 거냐? 와 뭐야, 지영민이 나타났어. 누가 보낸 거야? 하지만 지영민에게 후유증이 찾아오고 암살자는 바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암살자는 계단 통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가 이런 겁니까? 어떤 문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 그렇습니다. 바로 박사 아들이 암살자를 처리했던 거예요. 서영사. 거기다가 박사 아들은 서영사까지 납치해 가는데, 지영민은 곧바로 병원 1층으로 달려가지만 영악한 박사 아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을 여기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일에 대해. 뒤늦게 서영사를 찾아낸 지영민은 서영사에게 배우를 물어봅니다. 이래도 침묵할 생각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자를 시켜서 널 죽이려 했다고. 결국 서영사는 입을 여는데요. 강 차장이에요. 뭐? 강민섭 차장이라고요. 그리고 서영사에겐 명백한 증거가 있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형사 휴대폰 위치 지금 당장 삭제해. 지영민이가 이경미 형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에 지영민은 강 차장에게 전화를 거는데, 야 서영사, 너 어떻게 된 거야? 접니다, 차장님. 그래. 이 팀장 무슨 일로? 방금 서윤경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강 차장은 끝까지 개아리를 틀고,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자네. 왜 저울이 자수했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박사 아들을 잡아야 되는지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자네는 왜 괜찮은 경찰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뭐야, 누군가가 강 차장에게 총을 겨눠요. 바로 강 차장을 이용해 먹었던 사파리. 이렇게 사파리는 경찰청장 다음 가는 차장까지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노련한 솜씨로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버리죠. 한편 박사 아들은 안 검사에게 미인계를 시전하고, 좀 더 내려봐요.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 검사가 자고 있는 모텔까지 급습하는데, 바로 구치소에 있는 이마담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소한 피의자 중에 이진숙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며.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 새끼가 누구 마음대로 빼라 집어넣어라. 너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발레 파킹인 줄 알아? 하지만 발레 파킹비는 상당했어요. 이 정도면 발레 파킹 하지. 이에 안 검사는 이마담을 소환하고, 오랜만이야? 접대할 일 생겼어? 내가 지금 당신 사건 재수하게 생겼어. 받아보시죠. 누나,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뭘? 떠나, 이 바닥에서. 누나가 이 생활 하는 거
지켜보기가 힘들다. 부탁할게. 결국 이 마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줘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내렸으니까 사인하고 나가시면 돼.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야? 룸이나 하나 비워둬. 이제 이 마담은 바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독방에 갔던 수민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방장님, 어디 가세요? 다음부턴 언니라고 불러. 알았지? 또 보자. 이야, 수민 양 영광인데? 아니,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요? 호용호제를 다 허락하시고 말이야. 아니 근데 친해지면 뭐해? 나는 깜빵에 있고 이 마담은 출소하잖아. 그래서 수민이는 이 사실을 지영민에게 알리고 당장 내보내줘. 그러나 지영민은 방법이 없다고 해요. 널 여기서 빼낸다고 해도 이진숙이 그 사실 알면 어떻게 될까? 이진숙 정도의 선수라면 바로 의심할 거다. 그럼 그걸로 끝이야. 아니 그럼 여기서 그냥 썩고 있으라고? 내 사건 검찰에 넘겨. 재판 받아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힐 거야. 정확히 말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이야. 넌 그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놈을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너 또한 과잉방으로 상해치상이 적용될 수 있어. 잘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해도 그 전과 기록 영원히 남아서 널 따라다니게 될 거다. 내 임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 경찰 업무만 아니면... 넌 아직 경찰 아니야. 박사 아들 잡기 전까진.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마담이 수민이를 추행했던 사장을 찾아가 조져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자수까지 시켜버려요.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잘라버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야, 이 마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자기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네요. 방장님.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이렇게 잘못 깜빵 갔다가 신세 조질 뻔했던 수민이는 이 마담의 성운을 입고 박사파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죠. 그러나 구치소의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졸업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이 바닥 뜨라고 했던 네 말 안 될 것 같네. 내 모가지 노리는 놈이 있어서 그 새끼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니? 박사 아들은 박은혜의 이 마담 암살 사건의 배우를 알아야 했어요. 진수님 나오셨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마담이 살아서 나왔다고? 이에 박사 아들은 구치소로 침투하는데 자신에게 엄마와 다름없는 이 마담을 건드린 사람은 누구라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누구예요? 누가 이진숙을 죽이라고 시켰습니까? 그런데 지영민도 동시에 박은혜를 찾아오고 좀 전에 연락드렸던 본청 특수부 지영민 팀장입니다. 박은혜 씨는 지금 변호사와 특별 면회실에서 접견 중인데요. 곧바로 면회실을 급습합니다. 뭡니까? 이진숙이 보낸 겁니까? 이진숙 씨 얘기를 왜 하신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 있는 박은혜 씨 항소권 때문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각 박사 아들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마담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오른팔 김현수라는 것을 알아내요. 하지만 박사 아들은 김현수도 지켜야 했기에 CCTV 자료를 지우라고 하죠. 지금 당장 가서 CCTV 자료 전부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면 빨리 가세요. 보자. 아이씨. 그러나 지영민이 통제실을 급습하는데 본청 특수부 지영민입니다. 지난 5일 있었던 사건 조사 중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리셋 타고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세요. 지영민에게 빼박 노출된 김현수. 과연 박사 아들은 자신의 오른팔 김현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그 본청 특수부 지영민인가 뭔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그 하필이면 그때 들어가지고 제가 기신 거 아니고. 땡.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무정도시 집장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악한 아이 박사 아들이 언더커버 요원으로 밀가루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만신 김성모식 세계관이라
가오로 봐야 하는 드라마입니다. 의사! 환자 목숨 당신 목숨처럼 생각해줘. 아니 저는 차라리 작정하고 이렇게 찍으니까 처음엔 뭐지 했는데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마치 만화방에서 만신의 만화를 보고 빠져들어서 밤을 샌 것처럼 스토리가 팍팍팍 넘어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내 생각 바뀌지 않아. 아들이 보는 앞에서 형님 옷을 뺏길 겁니다. 팬티까지 싸. 그래서 무정도시는 다른 세계관의 범죄, 액션, 느와르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 멈춰 이 새끼야! 네가 박사 아들이냐? 여튼 저는 아직 6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왠지 결정적인 순간에 박사 아들의 아버지가 짜자잔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 아들의 아버지가 그 부산 조직의 보스 조 회장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이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국장이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 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구글이 JTBC 드라마 무정도시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달아놨으니까 한번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멍멍 싸봐요. 구린이들 쿡쿡 깎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